안녕하세요. 록차라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중급 문법인데요. 타입 변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타입 변환은 왜 공부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값의 타입을 런타임에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 시에 타입을 적지 않아도 되고 같은 변수의 다른 타입의 값을 다시 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편리한데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종종 의도치 않은 타입 변환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문에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거나 버그, 버그가 나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타입 변환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 먼저 타입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타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먼저 원시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 타입이 있는데 원시 타입에는 이렇게 7가지 넘버, 스트링, 불리언, undefined, null, symbol, big int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객체 타입이 있는데 객체 타입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이지만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배열, 함수, 날짜, 정규식 같은 그런 요소들이 다 객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예제를 다루기 전에 제가 컨솔 관련해서 유틸 함수들을 만들어 놨어요. 먼저 이 C 함수는 밸류를 받아서 그냥 콘솔 로그로 출력하는 그런 함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G 함수인데요. G 함수는 제가 왼쪽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먼저 제목과 그리고 제가 실행할 함수 그리고 접혀 있는지 여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접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console.groupCollapsed라는 함수를 오픈에 저장하든가 아니면 console.group을 저장하고 이 함수를 타이틀을 넣어서 호출해줘요. 자, 그래서 제가 넣어준 함수를 호출하고 또 끝나면 console.groupend를 호출함으로써 이제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컬랩스를 비워놓으면 true라고 넣어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G의 세 번째 인자에 이렇게 빈칸으로 넣으면 알아서 이렇게 접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개념 소개로 넘어갈게요. 자, Shift Alt A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주석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입 변환이란 값의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 네, 두 가지 타입 변환이 있어요. 먼저 명시적 타입 변환이 있습니다. 명시적 타입 변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타입을 변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암묵적, 암묵적 타입 변환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시적 타입 변환인데요. 먼저 이 넘버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숫자 변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넘버 내장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음, 안에다가 이렇게 1, 2, 3이라고 넣어서 타입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컨솔 로그에 찍어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은 요 그룹핑을 열어주고 싶으니까 요 뒤에다가, 어, false라고 적어둘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할 때마다 알아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 2, 3이라고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타입 변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넘버 이렇게 타입 변환을 한 뒤에 요 앞에 타입 오브라는 연산자를 적어서 타입을 한번 나타내 줄게요. 보시면 넘버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넘버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썼더라면 이렇게 스트링으로 나오죠. 타입 변환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음, 이제 저희가 넘버에 이제 123 픽셀 이런 값을 이제 타입 변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난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넘버 내장 함수는
좀 엄격하게 검사를 한다. 실제로 숫자만 있어야 제대로 변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자열만 제가 변환을 했는데 과연 문자열만 될까요? 그래서 문자열만 변환될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넘버에 예를 들어 불량 값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1이라고 나오죠. 이 true는 이제 1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배열에 이렇게 3이 들어가 있으면 3으로 변환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배열에 두 가지 값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제 난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펄스 인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 false는 없애줘서 collapsed 되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여기를 false라고 해줄게요. 자,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일단 펄스 인트를 어떻게 쓰냐? 자, 펄스 인트는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1, 2, 3.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 radix 값이 들어가는데 몇 진수로 할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진수이기 때문에 저는 10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parse int 1, 2, 3을 넣어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컨솔 로그로 한번 찍어봐야겠죠? 이렇게 컨솔 로그로 찍어보면 1, 2, 3이라고 뜨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type of 써줘서 실제로 넘버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잘 바뀌네요. 보시면 아까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 픽셀이라고 붙이면 난이 반환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펄신트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펄신트 같은 경우에는 타이프도 넘버로 잘 나오고 만약에 타입 오브를 빼면 123이라고 잘 반환이 되네요. 사실 이 펄신트 같은 경우에는 음, 앞에 있는 정수만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 픽셀은 무시하고 이제 앞에 있는 1, 2, 3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펄스 인트에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정수만 떼어주기 때문에 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만약에 이렇게 문자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난이라고 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앞에 숫자가 아닌 경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픽셀 투 넘버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픽셀이라는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막 예를 들어 1, 2, 3이나 혹은 1, 2, 3 픽셀까지 붙여서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 넘버 내장 함수로 픽셀을 변환해 보는 걸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변환을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난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이 픽셀 값이 붙어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난이면 픽셀까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검증한 다음에 만약에 난이면 굳이 이제 넘버로 변환한 값을 쓰지 않고 parse int를 써서 변환을 해준 다음에 리턴 시켜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할 건데 이제 사막 연산자를 쓸 거예요. 어, 그래서 n이 만약에 뭐 난이다,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true면 이제 parse int 써야겠죠. parse int로 픽셀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false면 그냥 n을 쓰겠다. 그래서 요거를 리턴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콘솔 로그로 찍어 볼 건데 픽셀 투 넘버를 호출해 주면서 저희가 이제 1, 2, 3 픽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그룹핑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룹핑을 한번 여기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픽셀 투 넘버라고 하고 요 내용은 몸체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요건 끝났으니까 false 빼고 여기서만 false를 하면 어? 이게 원래 난이 나오면 안 되죠?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이 값은 당연히 1, 2, 3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난이라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원래 이 난과 이게 아무리 난이어도 이 비교 연산자가 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난인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넘버에 is 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을 주시면 이 n 값이 난인지 아닌지 반환을 제대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보시면 1, 2, 3이 잘 나오죠. 네, 그래서 요 문법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 앞에 지금 a 값이 들어가면 지금 요 함수로는 이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스스로 한번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false를 뺄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는 명시적 타입 변환, 소수점 제거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mass.flow랑 mass.truncate가 있는데 한번 비교를 통해서 둘이 어떻게 비슷하고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mass.flow는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어 12.9다. 이렇게 한번 호출해 볼게요. false라고 넣어줄게요. false. 보시면 1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수점을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truncat도 한번 써볼게요. 10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그냥 버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음수 값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플로에서 마이너스 12.9 그리고 이제 여기선 truncat로 쓰면 지금 보시면 어 이 트렁켓 같은 경우에는 음수에서도 이제 버림이 잘 작동이 되는데 메션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음수 값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3이 돼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 트렁켓 같은 경우에는 버림이 맞습니다. 실제로 버림이 맞고 플로어는 버림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버림이 아니라 음, 아래로 내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2.9보다 이제 마이너스 13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3으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 first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자열 변환인데 여기서는 이제 또 스트링 내장 함수와 toString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스트링을 먼저 해야 되니까 여기에 first를 적어줄게요. 적어주고 내부에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먼저 이 스트링에다가 1, 2, 3이라고 넣어주시면 1, 2, 3이 나오는데 타입 오브까지 적어서 실제로 변환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한번 요 값에 1, 2, 3 말고도 다른 값도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 널을 넣어보면 널도 잘 변환이 돼요. 타입 오브 빼볼게요. 널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널이라는 문자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undefined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undefined도 잘 스트링으로 변환이 되네요. 자, 근데 반면에 요거를 한번 볼게요. toString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 toString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변수를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1, 2, 3 이렇게 하고 C type of v.toString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1, 2, 3이 잘 스트링으로 변환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 v 값이 이제 널이다 이러면 이 스트링처럼 toString도 잘 변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타입 에러가 떠요. 그래서 toStrin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널이나 undefined를
변환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toString은 널이나 undefined는 처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형변환 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toString 같은 경우에는 요 V 앞에 물음표를 붙여서 옵셔널 체이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V가 유효할 때만 toString을 호출하겠다라는 식의 문법인데요. 한번 호출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까 타입 에러가 뜨는 대신 undefined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옵셔널 체이닝을 쓰면 이제 에러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false 빼고 이제 다음 명시적 타입 변환, 불리언 변환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불리언은 내용이 별거 없어요. 몇 가지 예제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내장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리언 써주고 호출해 주시면 돼요. 컨솔로 찍어보면 예를 들어 0이다 이러면 false,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주면 마찬가지로 false. 근데 스페이스바를 하나 넣어주면 true시 값이 돼서 true가 나오고, 만약에 빈 객체를 넣어도 true가 나옵니다. 빈 배열을 넣어도 true가 나오고요. 빈 배열을 넣어도 true가 나오고, 당연히 내용물이 있는 배열도 true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불리언 변화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암묵적 타입 변환이요. 이제 개발자가 변환하는 게 아니라 어, 자바스크립트 내부에서 알아서 변환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false라고 하고 false 이렇게 가셔서, 원래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하기 기호를 사용하면 모양 그대로 붙어서 결과로 나오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자열이 아닌 대상과 문자열을 더하기로 결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1 더하기 2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3이라는 문자열을 한번 더하기로 결합해 볼게요. 여기서 이제 콘솔 로그로 찍어봐야겠죠? 이렇게 하면 33. 지금 보시면 요 앞에는 뭔가 이제 숫자 계산이 되었는데 뒤에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로 문자열과 문자열이 결합된 것처럼 나왔죠. 그래서 이 계산이 끝난 뒤에 이 3 자체가 문자열로 암묵적으로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3 자체가 요 앞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더하기 이렇게. 자, 보시면 어 아까 논리대로라면 33이 나와야 되는데 312가 나오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만약에 이 문자가 앞에 있으면 이 뒤에도 이제 결합을 해줄 때 암묵적으로 문자열로 변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위치가 중요하다. 음, 나온 순간부터 문자열 결합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312가 이제 숫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스트링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타입 오브를 한번 써볼게요. 타입 오브 이렇게 해주면 스트링으로 잘 형변환이 되었죠. 자, 이렇게 암묵적 타입 변환 첫 번째 문자열 결합 더하기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에는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false 하고 여기에다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 건데, 먼저 이 6이라는 문자열과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숫자 2를 한번 해볼 건데, 이런 경우 12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더하기는 분명히 문자열로 형변환이 됐는데 곱하기는 숫자 연산이 된다 라는 것은 이 6이라는 문자가 숫자로 암묵적으로
형변환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다른 연산자도 한번 써봐야겠죠? 마이너스 그리고 어, 나누기 안 했죠? 자, 이렇게 해보면 6이 지금 숫자로 형변환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비교 연산에서도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이루어져요. 요거를 한번 펼쳐보고 그래서 먼저 컨솔 로그로 찍을 건데 문자 2와 1을 이제 어떤 것이 더 큰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true라고 나오죠? 지금 이 문자가 암묵적으로 숫자로 형변환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문자 2와 1을 이제 동등 비교 연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동등 비교 연산이라고 하고 아래에는 제가 일치 비교 연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일치 비교 연산 한번 볼게요. 1이 아니라 2겠죠? 지금 보시면 요 위에는 true고 이 아래에는 false예요. 자,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 기본적으로 이 동등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느슨한 느슨한 비교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이 문자 2가 타입 변환이 되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변환 오케이. 암묵적으로 타입 변환이 된다.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일치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입 변환 X. 그래서 좀 더 엄격한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타입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타입 변환을 암묵적으로 해버리면 타입 비교가 안 돼요. 오히려. 근데 타입 변환을 안 하게 되면 실제로 같은지 안 같은지의 타입 변환, 타입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써주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템플릿 리터럴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const name에다가 녹차 라떼 넣어주시고 const score는 제가 뭐 4.7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리터럴로 안녕하세요. 어, 네임 님 평점은 4 못하는데요. 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이 ms 해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안녕하세요 록타라떼님 평점은 4.7입니다. 이 템퍼럴 리터럴 같은 경우도 사실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는 그 케이스예요. 요 문법을 쓰면 암묵적으로 이 부분이 문자열로 타입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타입 변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어, 자, 그래서 오늘은 타입 변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이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적으로 암묵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타입 변환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타입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자바스크립트가 타입 변환을 암묵적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정확하게 언제 이 암묵적으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의도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야 될 때가 언젠지 스스로 잘 파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문법 공부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